안녕하세요. 포스트 퀸치 아나리시스의 강의를 맡은 장원석입니다. 강의 시작할 텐데 먼저 포스트 퀸치 아나리시스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이 합성 초전도체의 대표적인 모델링인 그 등가 모델, 회로 모델인 투프리드 모델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왜 합성 초전도 도체를 써야 되는지는 좀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순수 초전도체로 그렇게 도체를 제작하게 되면 임계 전류, 온도 등의 약간 그런 초전도체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바로 타버리거나 이렇게 공학적으로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성 금속을 이렇게 둘러싸서 좀 안정성을 높여서 도체를 설계를 하게 된다는 걸 알아주셨을 텐데, 대표적인 합성 초전도체 이렇게 단면을 보고 계십니다. 미스리틴 도체인데, 이걸 이제 회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전류가 이렇게 어떻게 동일한 양쪽 노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평행하게 이루고 있으니까 병렬 구조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회로 병렬 연결의 정의에 따라서 운전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서로 두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 텐데, 이 두 사이의 합은 당연히 IOP일 테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ISC와 IOP가 같겠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운전 상황에서는 초전도체 저항은 0이고 전류가 뭐 램핑이라든가 이렇게 충전 중인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아니면 인덕턴스도 쇼트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이 0으로 흐를 텐데, 이거를 이제 좀 알고 넘어가 보시면, 먼저 이때까지 사실 주요 자석들이 저온 초온도 자석이었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 퀸치 아나리시스도 이쪽에 많이 좀 진행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초온도 자석의 포스트 퀸치 아나리시스에 대해서는 투프루이드 모델 기반으로 좀 설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자석의 운전 영역을 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각 영역마다 그 상황, 운전 영역을 표현하는 투프루이드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운전 전류가 임계 전류보다 낮은, 어떻게 보면 정상 운전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운전 영역에서 적용되는 이런 분석 방법론은 스테빌리티 애널리시스로서 자석이 얼마나 안정한가, 자석이 온도 측면에서 얼마나 좀 여유가 있는가, 얼마나 마진이 있는가를 이렇게 키 컨셉과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요. 이 경우에는 투프루이드 모델을 보시면 모든 운전 전류가 아까 방금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초연도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퀸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지만 저는 IOP가 IC를 좀 넘어서는 순간으로 이렇게 운전 영역을 구분했고, 사실 넘어선 순간까지도 아직 스테빌리티 애널리시스가 적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이 조금 모호하지만 하여튼 약간 이제 퀸치가 발생했을 때, 좀 퀸치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 영역 안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거는, 이 분석 방법론의 주요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퀸치가 안 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자석이 막 헬륨이라고 하면 헬륨이 막 불글불글 끓어오르고 심지어는 자석이 타는, 자기장은 뚝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퀸치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아직 어떻게 하면 퀸치가 안 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주요 타겟 질문으로 삼고 분석을 한다면, 이 프로텍션 애널리시스로 대표되는 이 포스트 퀸치 애널리시스에서는 이미 퀸치 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석은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자석이 이렇게 안전하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분석 방법론입니다. 먼저 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크라이테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아직 자석이 돌아올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다시 퀸치가 안 나고 이렇게 운전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보게 되는데요. 그걸 투프루이드 모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운전 전류가 상승했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임계 전류가 떨어져서 이렇게 IOP가 IC를 초과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이제 초전도로는 IC가 한계예요. 나머지 0.2 IC가 어떻게 흐르냐, 이제 저항을 갖는 일반 전도성 금속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저항체에 흐르면서 어떤 그런 저항성 발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태클리 크라이테리온 같은 경우는 이런 발열과 이 초전도체에 가해지는 냉각, 그 어떤 그런 시간에 따라 열 전달을 비교해서 자석이 돌아올 수 있는 범위를 좀 정의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캔치가 안 날 수 있게 분석을 한다면, 이제 그 상황을 넘어서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사실 전 초전도 자석에서의 그런 포스트 캔치 애널리시스를 상징하는 그림이다. 뭐냐면 그 모든 운전 전류가 더 이상 초전도로는 전혀 흐르지 않고 바로 다 구리로 흐른다는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가정 하에 이제 뭐 G 펑션 분석이라든가 이걸 정의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뭐 당연하다고 하는데 사실 일종의 좀 고정관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고온초온도 자석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이제 고온초온도 자석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당연시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그 이유를 조금 보자면, 고온초온도 자석에서 이제 포스트 캔치 애널리시스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측면에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것인가를 좀 보시면, 먼저 운전 온도가 저온초온도 자석은 뭐 사실상 4켈빈이라고 한다면, 고온초온도 자석은 뭐 실험상으로는 77켈빈, 운전상으로는 이제 좀 20켈빈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연료량 자체도 좀 비율도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뭐 캔치가 나는 순간 뭐 바로 모든 운전 전류가 구리로 흐른다든가 이런 게 더 이상 이렇게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캔치가 난 이후에도 이렇게 초온도 쪽으로 계속 전류가 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요즘 많이 쓰이는 무절연 자석 같은 경우는 그 초전도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느리다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영역은 아직도 좀 많이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탐구가 필요한 영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자석을 설계할 때, 이제 뭐 프로텍션 설계한다고 할 때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교재, 대부분 교재가 이제 또 LTS 중심으로 많이 쓰여진 교재들도 많으니까 그런 걸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서 하기보다는 좀 그런 가정에 대해 이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아마 이제 좀 제가 이런 초전도 자석의 개론의 강의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 같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투프레이드 모델에 대해 배웠고 복습했고, 이제 저온초원도 자석에서 임계 전류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테빌리티와 포스트 캔치 애널리시스 구분을 배웠고, 포스트 캔치 애널리시스 관점에서 운전 전류 전부가 전도성 금속을 흐른다는 우리가 이제는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그런 관점에 대해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온 초온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그 근거가 뭐냐면 저온 초온도 자석에 비해 높은 연료량을 가지는 등, 이제는 이런 해석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좀 수정을 하고 의문을 제기해가면서 새로운 좀 포스트 캔치 애널리시스 분석 방법론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